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각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이면에 숨은 패권 다툼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선 오는 2030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고요. 반도체 분야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경우 40에서 50% 수준의 세액 공제를, 또 시설 투자는 10에서 2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1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신설하고 소재, 부품, 장비, 시설 투자를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의 기반이 되는 물자, 용수나 전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한전에서는 전력 기반 시설의 최대 5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려서 10년 동안 1,500명을 추가로 배출하고 또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도 5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정부 지원에 맞춰서 기업들의 투자도 좀 계획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153개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510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간 공동의 반도체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 인원은 모두 27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듯이 반도체 전략을 보고한 자리에는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평택, 화성, 용인, 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 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서도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그만큼 전 세계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활을 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반도체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품귀 현상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은 비단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IT 등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소비 위축을 우려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재고를 낮게 유지했지만 예상과 달리 신차 수요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시작됐는데요. 동시에 IT 관련 반도체 제품
제품의 수요는 대폭 늘어나면서 반도체 기근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생긴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반도체가 이제 대다수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는 겁니다. 네. IT 업계에서는 전 세계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업체죠. 이 대만의 TSMC사의 생산 라인이 조금만 어긋나도 전 세계 IT 가전제품의 생산이 멈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이 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이상 큰 시스템 반도체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 메모리 부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조금 구조가 복잡한데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를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는 미국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설계를 받아서 생산만 하는 이른바 파운드리 회사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만의 TSMC가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자국의 파운드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만의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미국의 파운드리를 설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국이 매달리는 걸 보면 그냥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건데요. 예.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적인 측면, 즉 일종의 전략 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팹의 33%를 가진 최다 보유국이면서도 더 많은 반도체 파운드리 팹을 자국의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중국 역시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20%에 불과한 반도체 작업률을 70%로 높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170조 원을 지원해서 선진 반도체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점을 가장 경계하면서 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을 차단하거나 중국의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왔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 미국의 중국 억제책으로 중국의 맹렬한 기술 추격이 어느 정도 좀 억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 외에도 각국은 치열하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도 연구비 투자액의 최대 15% 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도 유럽 내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일정 부분 유럽 내에 생산하고자 생산 시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전략적으로 좀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긴 했지만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외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좀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생산만을 하거나 설계만 하는 소위 전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능을 좀 세분화해서 전략적으로 관련 기술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또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개발자 수가 삼성전자의 2배로 알려질 만큼 대대적인 인적 투자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학에서부터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들이 산업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예,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이 경제의 버팀목이거든요. 예.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투자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혜리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